네, 지난 시간에 여기 스크롤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배경을 스크롤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실제 신뷰에서는 이렇게 동작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 게임뷰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게임뷰에서는 자연스럽게 배경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캐릭터 부분인데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캐릭터가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그 애니메이션이 뭐 예를 들어 그냥 날 때 혹은 부딪혀서 죽을 때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리고 캐릭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2D 게임에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에 쓸 것은 흔히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런 파일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뭐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심심해서 이런 거 그림 그려가지고 책 넘기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장면을 한 장씩 그린 다음에 그것을 빠르게 전환시켜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죠. 자, 요거를 이제 저희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건데요. 자, 그러려면 일단 캐릭터를 일단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차라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캐릭터 1, 2, 3번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세 장의 이미지, 세 장의 스프라이트로 구성되는 건데요. 이것들을 빠르게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일단 요거 이미지 하나를 1번을 화면 적당한 곳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 만든 이미지의 이름을 실 스프라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실 스프라이트에 보면요, 뭐 결국 그 한 장의 스프라이트 이미지인데요. 스프라이트 트랜스포머 위치, 회전, 크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지를 그 결정해주는 예 컴포넌트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유니티가 또 이상하네요. 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요, 그 애니메이션을 관리해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말해서요. 그래서 쓸 데가 많은데요. 자,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추가가 됐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상태에 따라서 이때는 A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가 이 상태가 되면 B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에셋이 있는데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이것은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뷰에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요 에셋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거의 이름을 실 스프라이트라고 역시 또 짓겠습니다. 실 스프라이트 뭐 이름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아까 만든 실 스프라이트 요 오브젝트에 방금 만든 실 스프라이트 컨트롤러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오브젝트에 이 스프라이트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에셋을 실 스프라이트로 정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한 장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윈도우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화면 윈도우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6입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이 생깁니다. 애니메이션 창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창이 생기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보통 일반적인 이름 짓는 방식은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의 이름을 짓고 거기에 실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뭐 워크인지 아이들인지 런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팔락팔락 날 거니까 플랩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랩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자,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만들 건데요. 사실 지금 이 하는 거는요, 2D에 특화된 겁니다. 3D에서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통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 일일이 작업을 해서 주는데요. 2D 게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줘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 뭐 디자이너는 그냥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현재 실 스프라이트 플랩이 선택된 상태고요. 여기에 스프라이트 1, 2, 3 1번 추가했고요. 2번 딱 붙일까요? 이렇게 3번 다시 2번 그 다음에 1번. 자, 이렇게 각각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키프레임이라고 해서요, 또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고 다른 이미지로 변화를 주려고 할 때에 그 중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준, 축이 되는 어떤 특정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말로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설정했구나 정도만 아시고요. 1번, 2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간격을 좀 넓히면요,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다, 날개짓을. 그러면 이렇게, 아유 자꾸 이러죠 오늘 컴퓨터가. 이렇게 일일이 붙여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탁탁 붙여주면 되고요. 볼까요? 너무 붙었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다, 이거는 난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건 아니다. 아까 저기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면요, 컴퓨터 이상하네요. 이거 아무래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컴퓨터를 껐다가 켜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했더니 아까랑은 다르게 날개짓 속도가 좀 느려졌죠. 이런 식으로 간격,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새로운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까 날개짓 하는 기본적인 이동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 정지하고 있는 상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역시 이름을 실 스프라이트라고 해놓고, 플랩이 아니라 이러면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2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나 그냥 올려놓고, 자, 그리고 또 한 1초 뒤에도 여전히 2번 애니메이션이 보이게끔 그냥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애니메이션화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예, 실 스프라이트에, 네, 여기에 적용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어요. 실스프라이트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애니메이션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어떨 때는 날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것을 그 전환시키는 조작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자, 여기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에서 합니다. 자, 실스프라이트 요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 주면요.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메카님이라고 부르는 화면입니다. 메카님. 자, 메카님이라고 부르는 화면이고요. 대충 이런 상태로 만들어 보죠. 모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모양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이 메카님이라는 것은요. 그 유니티의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쉽게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요 애니메이션에서 요 애니메이션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요. 어떤 변수의 값이 바뀌거나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이 되거나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보다 작아지거나 어쨌든 그런 특정 상황들을 정의해주면은 애니메이션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메카님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현재 얘가 날개를 날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통 파라미터에서요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요 불 타입을 해가지고 이제 플랩이라는 아니요 뭐 저희 교재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좀 다름 헷갈리니까 플랩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불 타입의 파라미터 인수예요. 예, 이 값이 true면 나는 거고요. 이 값이 false면 현재 날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자 현재 날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랩이라는 변수의 값이 false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make transition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make 만들다 transition 뭐 상태 상황 그런 거죠. 뭐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make transition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 화살표를 이렇게 여기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거는요. 이 상태에서 플랩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아이들 상태로 넘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자, 이 화살표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움직일 거고 또 어떤 조건을 했을 때 할 거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 플랩 값을 이제 플랩이라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플랩이 바로 뜨는데요. 이것이 false일 때 false일 때 되는 거죠. 자꾸 또 까먹어. 어딨어? 어딨죠? 이거 눌러야 되죠. 자, 플랩 값이 false일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플랩 값이 false일 때. 그리고 요 헤즈 엑시트 타임은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진행 중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조건이 발동해서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확 넘어가게 돼요. 그때 원래 하고 있던 애니메이션을 다 하고 그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갈 거면 이걸 체크를 해주고요. 아니다, 상태가 바뀌었으면 애니메이션 중간에 하던 거 끊고 바로 그냥 다른 애니메이션 보여줘라. 그렇게 할 땐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제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아이들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make transition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해 줍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플랩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플랩이라는 변수의 값이 true일 때죠. 뭐 true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역시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메카님 설정은 다 됐고요. 다시 신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좀 움직여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빈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실이라고 짓겠습니다. 이 실은 참고로 물개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물개. 물개처럼 생겼잖아요. 자, 이 빈게임 오브젝트 실에다요, 실 스프레이트를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빈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실제 그래픽 파일이 있는 오브젝트를 빈게임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두는 것은 게임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기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예를 들어서 실 스프라이트 이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만 좀 바꾸면 되거든요. 요 파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캐릭터,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기능 같은 것은 요 실에 넣고, 그리고 이 그래픽이라던가 뭐 충돌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그래픽과 관련된 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 때는 요 실의 기능만 복사해서 그래픽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 생산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얘 위치를 일단 000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 실 스프라이트의 포지션은 이 부모로부터 떨어진 값, 상대적인 위치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좀 화면이 이상하네요. 000으로 바꿔서 부모와 같은 위치, 부모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실은 Z를 10으로 좀 만들어 두겠습니다. 예, 뭐 별 큰 의미는 없는데요. 충돌 체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지, 레이어에서의 뭐 정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오브젝트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걸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0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10으로 주면요 안 보여요, 게임 뷰에서. 왜냐하면은 저희 전 시간에 했던 레이어랑 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덮고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산은 하늘은 산을 덮으면 안 되고 반대로 산이 하늘을 덮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했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10 이하를 주면은 그늘에 가려버리니까요. 보통 10 정도를 줘서 제일 앞에 나오게 해줍니다. 자, 뭐 별 큰 의미는 없었고요. 자, 실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껐다 켜야겠어요. 저 이상합니다. 리지드 바디 2D겠죠, 당연히.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은 X축, Y축으로 이동을 하지만 Z축으로 회전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거나. 그래서 이거 막아주고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 같은 것은 실 오브젝트에 추가해주고, 그래픽이나 충돌과 관련된, 그러니까 충돌도 결국엔 그래픽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 그래픽의 사이즈만큼 충돌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은 실 스프라이트에 추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에는요, 서클 콜라이더 2D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서클 콜라이더 2D. 예, 왜냐면 얘가 동그란 원이잖아요, 원. 예,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맞췄고요.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offset을 0.1, 약간 좀 앞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해보시면요, 왼쪽에 있던 원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 반지름이 지금 너무 커요. 이러면 게임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게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0.35 정도로 좁혔습니다. 자, 이렇게 좁혔고요. 일단 얘를 좀 위치를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적당히 올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뚝 떨어지죠? 예, 어쨌든 리지드 바디 때문에 뭐 이런 건 먹힌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를 여태까지 이제 준비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넣어서 얘를 제어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니까 약간 좀 화면이 좀 이상해도 일단 코드까지만 작성을 하고 캐릭터 조작까지만 우리가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코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환이랑 똑같이 할게요. 스크립트 실 컨트롤러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 컨트롤러. 자, 실행을 하고요. 자, 일단 이 실 컨트롤러에서는 어떻게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면은 캐릭터를 위로 올릴 거예요. 캐릭터를 위로 올릴 거고요. 캐릭터를 위로 이렇게 점프 시킬 겁니다. 한번 간단히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캐릭터를 위로 점프 시켜야 되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힘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제어를 위해서 리지드 바디 2D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높이 올라갈 거냐? 얘를 무조건 이거 화면을 누를 때마다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화면 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겠죠. 그래서 최대 높이도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낼 내용은 캐릭터를 얼마만큼 점프 시킬 거냐,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의 속도를 줘서 위로 점프 시킬 거냐, 위로 이렇게 붕 뜨게 할 거냐, 그 값을 정하겠습니다. 플랩 벨로시티. 자, 스타트 함수를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썼는데 사실은 초기화할 때 더 좋은 메서드는요, 바로 어웨이크 메서드입니다. 어웨이크 메서드는 스타트 메서드와는 달리 게임 오브젝트가 활성화되든 활성화되지 않든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트는 상황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기다 이 어웨이크 메서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10.0F만큼은 못 가게 하려 그래요. 최대 높이를요. 그리고 힘은 7.0F 정도로 잡았습니다. 요런 값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본인의 구매에 맞게 수치는 조정하면 돼요.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업데이트에서는 뭘 할 거냐, 사용자가 만약에 get 버튼 fire1 여기서 말하는 fire1은 뭐 마우스 좌클릭이 될 수도 있고요, 화면 터치가 될 수도 있고 컨트롤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만약에 fire1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물개죠, 플레이어 물개가 현재 맥스 하이트, 그러니까 최대 높이, 우리가 설정한 최대 높이보다 작다면 플랩이라는 메서드를, 이게 아니죠, 자동화성이 되어버렸어요. 플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라 라고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고 캐릭터가 계속 위로 쭉 올라가다가 우리가 설정한 최대 높이만큼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이 플랩이라는 메서드를 수행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플랩은요, 사용자 정의 메서드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위로 점프 시키는 걸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야, RPDT 여기 이제 이 오브젝트의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주는 겁니다. 이 벡터 3 속도를 줄 건데요. 얼마만큼의 속도를 줄 거냐면은 X축으로는 아무런 값도 안 주고요. 우리가 아까 설정한 플랫 벨로시티 7.0이었죠? 그 값을 Y축으로만 주는 겁니다. Y축으로 이렇게 속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의 자체의 속도 값을 준 겁니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확 움직여라. 그 값을 여기다 이제 준 거죠. 벡터 3가 아닙니다. 벡터 2입니다. 이거는 지금 2차원 게임이니까요. 자, 빌드 하시고요. 자, 에디터로 가서 방금 만든 요 실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실 오브젝트에 부착하시고요. 자, 맥사이트 플랫 벨로시티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 실행되면 값이 세팅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요. 자, 누를 때마다 이렇게 툭툭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죠. 우리가 실제 플레이했을 때보다 이거보다 더 빨랐는데, 이럴 때는요, 요 어딨니, 그래비티 스케일 값을 2로 주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난 좀 어려운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요 그래비티 스케일 값은 우리가 저 RB2T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플레이 타임이 1분 이상 지나가면 RB2T라는 저 뭐랄까요, 저 스케일 값을, 저 그래비티 스케일 값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스테이지가 진행될 때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작이 어려워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좀 빠른 것 같으니까 1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자, 다음으로 할 것은 플랩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요. 플랩 애니메이션, 여기 아니죠. 애니메이션을 제어를 할 겁니다. 애니메이션을요. 애니메이션 제어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로 향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를 해가지고 위로 향하고 있을 때, 이게 게임 실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캐릭터는요, 위로 올라가든가 밑으로 떨어지든가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위로 향하고 있을 때는 플랩 애니메이션, 밑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킬 겁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특별히 애니메이션이랄 거 없고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좀 방금 했던 거죠, 추가를 할 건데요.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각도를 설정하기 위한 앵글 값, 그리고 점프를, 그 캐릭터가 위로 올라갈 때 그 각도 같은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 값도 하나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게임 오브젝트를 처리하기 위한 게임 오브젝트의 어떤 그 각도, 움직임, 회전을,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위를 봐야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밑을 봐야 되거든요. 그 각도, 회전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여기다가는 이따가 아까 우리가 만든 실 오브젝트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어웨이크 메서드에서 초기화, 아까 했던 초기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랩 아니죠,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애니메이터죠. 애니메이션이네. 애니메이터, 방금 만든 애니메이터 변수를 해줘야겠죠. 스프라이트라는 오브젝트, 저 스프라이트 이따가 우리 실제 게임 오브젝트랑 연결을 할 거고요. 스프라이트에 get component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라, 그런 얘기고요. Relative Velocity X 값은 3.0으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스크롤 속도랑 동일해요.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스크롤 속도랑 동일합니다. 이 속도 값을 이용해서 좀 복잡한 수학 공식을 이용해 캐릭터의 회전값, 그러니까 위로 향할 땐 위를 보고 아래로 향할 땐 아래로 보는 그 회전 각도를 정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할 것은, 자, 업데이트 플랩 이제 날고 있는 건데요. 플랩 밑에 apply angle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지정을 할 거고요. apply angle은 뭐 밑에서 작성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캐릭터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가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그 머리의 회전 각도, 그런 것을 세팅하는 메서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의 셋불이라는 메서드는요, 뭐 아까 우리가 그 메카님 할 때, 메카님 어딨죠? 자, 이거 할 때 기억나시죠? 이거 할 때 상태가 전환되는 그 조건을 플랩, 어딨어요? 이 플랩이라는 불타입의 변수를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false면은 idle, true면은 플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플랩이라는 불타입 이 변수의 값을요, 조건 변수의 값을 여기서 바꿀 거예요. 야, 플랩의 값을 바꿔라. 바꿔. 여기다 이제 밑에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앵글이라는 값이 0.0f보다 크면은 true, 플랩의 값을 true,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플랩의 변수 값을 false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름만 만들어 놨던 apply angle 메서드를 내용을 채워 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이렇게 막 나와요. 자,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요,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얘가 타겟을 정했구나 라고만 이게 되게 수학적인 얘기도 많고요. 아크탄젠트라는, 진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아크탄젠트와 X축으로 이동하는 상대 속도의 값을 이용을 해서 라디안 각도를 우리 일반 각도로 바꿔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사실 알면 좋겠지만 이것도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가장 안 좋은 거는 시간만 쓰고 이해가 안 되고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치는 거를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각도를 이런 식으로 바꿨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내공이 좀 더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어쨌든 여기서 각도를 결정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줄에서 각도를 결정하고요. 그 각도 값을 결정을 하고, 그 각도 값에 따라서 얼마만큼 얘를 부드럽게 움직일 건지, 각도를, 앵글 값이 여기 있죠. 앵글 값. 여기서는 각도를 구하기 위한 기준값을 정하고, 실제로 여기서 각도를 구하고, 그 각도 값에 맞춰서 오일러라는 클래스의 커턴이라는 클래스의 오일러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안에서 정해진 벡터 값을 기준으로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Z축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네,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Z축으로 회전해야 될 겁니다. 포지션이 아니죠. 포지션이 아니라 로컬 포지션입니다. 로컬 포지션. 조금 놨었나요? 자, 이걸로 저 로컬 포지션이 아니죠. 로컬 로테이션입니다. 회전값이죠. 예. 회전값을 여기서 정해줬습니다. 자, 빌드 한번 하시고요. 빌드 한번 하시고 실행을 좀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에러가 나네.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이게 아니죠. 이 가로가 아니죠. 요 가로죠.
자, 빌드 에러 자, 실행하기 전에요. 요거 오브젝트 세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로 가서 일단 요 스프라이트 부분을 그 어디 있습니까? 요거를 연결해 줘야겠죠.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 보시면 뭔가 좀 에러가 막 뜨죠. 자, 잠시만요. 이거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어플라이 앵글과 애니메이터 셋프를요 플랩 밑에 두면 안됩니다. 이 플랩은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터치하거나 최대 높이보다 작을 때 플랩을 화면을 누르면 최대 높이보다 작을 때 화면을 누르면은 플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서 얘를 위로 확 띄우는 거죠. 띄우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y 값과 x 값에 따라서 각도가 결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앵글 값에 따라서 플랩 이 블린 타입 값을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넣어버렸으니 이게 계속 실행이 될 리가 없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시각이 밤 12시 50분이라 새벽이라 저도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밖으로 빼주셔야 되고요. 다시 빌드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아니고 위로까지 못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할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면요 계속 기어가요. 점프도 하고요, 점프도 계속 하고요. 제대로 된 게임이라면 이렇게 땅으로 부딪혔을 때 게임이 종료가 돼야겠죠. 엔딩. 그래서 그 내용까지만 하고 내용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땅에 부딪히면요 게임을 종료시킨다기보다는 일단 뭐 땅에 부딪히면 더 이상 이제 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날 수 없게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실 컨트롤러에 불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is dead. 죽었냐? 뭐 땅에 부딪히든 뭐 블럭에 부딪히든 어딘가에 부딪히면 얘는 죽는 거예요. 초기값은 false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플랩 어디있죠? 플랩? 플랩. 얘가 이제 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나는 건데 만약에 is dead 값이 true면은 return. 그러니까 더 밑에 걸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메서드를 빠져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is dead 값에 따라서 이 내용이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is dead가 true면은 어딘가에 부딪혔다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요게 아무리 터치를 해도 요게 실행이 안 되죠. 못 날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충돌을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온 콜리전 엔터, 온 트리거 엔터 이런 것들을 봤는데 실질적인 오브젝트 간의 물리 충돌을 체크하는 메서드는 온 콜리전 엔터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건 2D니까요. 온 콜리전 엔터가 아니라 온 콜리전 엔터 2D라는 메서드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검사를 하는 거죠. 야 is dead가 현재 부딪힌 상태야? 죽은 상태야?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밑에 거 실행하지 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다른 거랑 또 부딪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충돌 체크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쨌든 뭔가 부딪혔으면 캐릭터가 뭔가 오브젝트와 부딪히면은 is dead 값을 여기서 이제 true로 만들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이미 true가 됐기 때문에 밑에 거를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 두 문장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서 보면요, 어디 있습니까? 타겟 앵글 값, 아이고, 있어. 타겟 앵글 값을 여기서 결정하는데요. 자, 근데 앵글 값을 뭐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현재 죽은 상태면은 타겟 앵글 값을 마이너스 90.0f로 바꿔라. 이 말은 뭐냐? 밑으로 바라보게끔, 밑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게끔 그냥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상태면은 여기서 계산한 값을 가지고 각도를 정하겠지만은, 근데 죽은 상태면은 그냥 계속 밑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게,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쓰진 않지만 나중에 필요한 함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캐릭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 외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메서드입니다. 이즈데드. 현재 캐릭터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 값을 불린 타입으로 리턴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빌드를 하시고요. 에러가 없으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잘 알고요. 땅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터치를 해도, 화면을 눌러도 더 이상 이제 날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물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 관련된 기능은 이제 이게 다 만든 거고요. 더 이상 뭐 손볼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 실 캐릭터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 제어, 조종 이런 부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블록을 이용을 해서 블록을 뭐 조절한다든가 게임 뭐 화면 표시, 점수 표시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